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자 요즘 가장 핫한 기업 테슬라의 창업자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5명의 자녀들을 자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설립한 사립학교 에드 아스트라에 입학시켰죠. 그는 왜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직접 학교까지 세워가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세계 최대 금융투자 기업 골드만삭스는 600명의 트레이더 중 단 2명만을 남기고 인공지능 켄쇼에 그 일을 맡겼을까요? 이미 우리 안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를 읽으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IT 기기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15살이 될 때까지 자녀들에게 IT 기기를 금지했고요. 디지털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중독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대신 아날로그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한 인간만이 공감과 상상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버진 그룹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몬테소리 유치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자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유치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입을 모으죠.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시한 몬테소리 교육 철학의 핵심은 자유, 몰입, 성취입니다. 몬테소리 유치원처럼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즐겁게 몰입하면 잠재력을 깨닫는 성취를 얻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기려면 아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인공지능엔 유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동안 계산할 것을 1분에 끝낼 수 있다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와 연결되면 아는 것, 노잉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집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설립 100년 만에 노잉 위주의 교육을 비잉과 두잉 위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비잉은 자기 인식을 통해 가치와 신념을 만드는 것이고 두잉은 혁신과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비잉과 두잉하는 자만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RI를 개발한 더그 디츠는 병원을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린 소녀가 MRI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다가 마취 주사를 맞고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서였죠. 그는 어린아이들이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도 MRI 검사를 받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디자인 스쿨에 다니면서 디자인 싱킹을 배우고 답을 찾았죠. 해결책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검사기를 우주선이나 해적선처럼 꾸미기. 둘째는 우주여행 대본을 읽어주고 우주선에 탑승하는 것처럼 상상하게 만들기였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진정한 혁신을 일으켜야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빌 밀러는 존스 홉킨스 철학과에 87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주류는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인간의 철학적 탐구와 통찰을 통해 세상의 구조와 현실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인공지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무기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철학자와 철학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력은 트리비움, 3가지 길로 압축됩니다.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이죠. 깊게 생각하고 생각을 정밀하게 다루고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철학적 사고력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에는 트롤리 딜레마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직진하면 10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1명을 친다.
둘째, 직진하면 10명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셋째, 직진하면 여러 멍을 치고 급히 방향을 틀면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 도덕적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기업과 개인이 리더가 됩니다. 세계적인 대학들이 인공지능 윤리연구소를 세우고 에드 아스트라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판단력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네르바 스쿨. 이 대학은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서울,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를린, 타이베이,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기숙사에서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을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문화인류학적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나 휴양 목적의 여행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현지에 살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깊게 녹아드는 여행을 말합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이론이 아닌 삶 자체에서 생겨납니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핀란드, 일본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봉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의 핵심 중 하나로 봉사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기부와 봉사는 인간의 윤리, 도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부와 봉사는 인공지능도 가능하지만 소외된 인간에 대한 진실한 공감은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기아, 난민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은 방대한 지식이나 빠른 정보 처리 능력으로 볼 수 없기에 우리를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대공대 연구팀은 미래도시 시민들이 4개 그룹으로 분화된 삶을 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류를 지배하는 최상층부에는 플랫폼 소유주, 바로 아래에는 플랫폼에서 최대 성과를 내는 엘리트 집단인 플랫폼 스타, 그 아래에는 인간보다 값싸면서도 효율적인 노동력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한 인공지능 로봇인 인공지성, 맨 아래에는 99.97%의 평범한 인간들로 구성된 최하위 노동자 계급인 프레카리아트로 말이죠. 나와 우리 아이들이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뜻의 프리카리아트가 되지 않으려면 책에 다시 밑줄을 긋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